식기세 들어가겠습니다. 카메라 롤 액션. 역사가 보이는 밤 야사디오 최태성입니다. 활기참이 가득한 낮보다 감성으로 젖은 밤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 역시 행복한 감성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꽤 멀리에 살고 계시는 분이네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현재 독일의 본이라는 도시에서 유학 중인 18살 소녀입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한국사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역사는 어떨까라는 생각에 독일에 와서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올 땐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출국을 하게 돼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위기까지 겪었지만 지금은 잘 적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장하십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참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잘 적응하셨다니 너무너무 대견하다 라는 이야기 응원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공식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지만 여담으로 듣는 이야기도 꽤 많고 또 이게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선생님께도 소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칭기즈칸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칭기즈칸이요? 칭기즈칸 혹시 이거 이야기하시나요? 누구나 들어본 노래라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래를 부른 그룹 이름도 칭기즈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거는 몰랐네요. 노래 제목과 노래를 부른 그룹 이름이 모두 칭기즈칸 처음 알았습니다. 이 그룹은 사실 독일인으로 구성된 그룹인데요. 한마디로 독일 그룹이라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나요? 사실 여기에도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칭기즈칸의 위대함을 몰랐던 유럽에게 몽골이라는 나라는 관심 밖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유럽의 영토를 빼앗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독일인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에게 칭기즈칸은 엄청난 공포와 충격을 주었던 인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인들에게 칭기즈칸은 공포와 충격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럼 이 칭기즈칸이 작은 유목민족에서 출발한 몽골을 세계의 대제국으로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너무 많이 묻지 말아주세요. 딱 3가지입니다. 간결한 조직, 빠른 속도, 진화하는 기술. 칭기즈칸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목민족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그냥 합치는 게 아니고요. 천호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10명씩 10개의 조직을 묶어 100호를 만들고 100호를 다시 10개로 묶어 1000호로 만들었지요. 여러 민족들을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중앙 집권화를 시킨 겁니다. 각 호의 장들은 칭기즈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앉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조직을 통합시키기 위해 굉장히 잔인한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사크 법인데요. 제가 이 법이 잔인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 법에 의하면 웬만하면 다 자사크 사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비 없는 엄격한 법이죠. 아니, 자삭 이 단어도 왠지 모르게 좀 소름이 돋는데요. 스스로 삭제인가요? 자삭, 사형.
그렇군요.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10호, 100호, 1000호를 이탈하면 자삭, 사형이랍니다. 호호. 간통도 사형, 수간도 사형, 몰카도 몰카요? 그 당시 몰카는 없었을 텐데요. 아마도 몰래 엿보는 것을 이야기하지 싶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사형, 너무 사형이 많은 거 아닌가요? 남의 싸움에 개입해 한쪽 편을 드는 것 자체도 사형. 아니, 그러면 장기를 두다 훈수 한 번 두면 사형인가요? 야, 정말 잡이 없다라는 그 표현과 딱 들어맞는 말인데요. 제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이미 저는 자삭, 사형이었겠네요. 더 대박인 건 물과 불씨의 소변을 보는 것도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몽골은 초원지대가 많아 물과 불씨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 법에 관련한 책들을 찾아보면서 재미있는 걸 찾았는데요. 몽골 사람들이 술을 엄청 좋아하더군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술을 많이 마셔도 처벌을 받았다고 하네요. 술을 먹어도 처벌이라고요? 저는 어제 술 먹었는데 바로 처벌당했겠네요. 근데 봐주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데 한 달에 몇 번까지 봐주는지 아시나요? 다행입니다. 그렇죠. 술 먹었다고 짜삭,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봐줄 건 좀 봐줘야지요. 몇 번인가요? 총 3번입니다. 근데 이 횟수가 그냥 술을 입에 대는 정도는 횟수로 안 쳤다고 하네요. 바로 만취 상태, 그러니까 필름이 끊어지는 것만 카운트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그러면 적당히 술 마시는 거는 술 먹는 것도 아니다. 몽골 사람들한텐 이런 의미인가요?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은 어린 나이부터 술을 마십니다. 네? 아이들이 마시는 술은 아이락이라는 건데 말젖을 수백 번 저어서 발효시킨 음료입니다. 맛은 약간 시큼해서 요구르트 느낌? 여기에 도수가 2에서 3도 정도 나오는데요. 이런 걸 마시는 술은 횟수에 치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네. 이건 뭐 그렇군요. 저는 맨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술을 먹으면 무조건 혼나는 줄 알았는데 필름이 끊겨야 술을 먹는 카운팅에 해당된다니 몽골 사람들은 정말 술을 좋아하나 봅니다. 어쨌든 칭기즈칸은 천호제와 자사크 법을 통해 단단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속도라고 했지요. 당시 징기스칸의 부대는 하루에 100km를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루에 100km요? 와. 히틀러가 탱크를 앞세워 밀고 들어간 전격전의 모델이 바로 징기즈칸의 속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징기즈칸의 빠른 속도는 후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죠. 아니 근데 하루에 100km면 서울에서 천안 가는 거리인데 이거를 말을 타고, 당신은 전차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는데 말만 타고 100km? 야, 이 어마어마한 속도를 자랑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화하는 기술. 사실 군대는 싸우면 싸울수록 사상자들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징기즈칸의 부대는 싸우면 싸울수록 그 수가 불어나고 싸움의 기술이 진화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어떻게 그렇죠? 신기하네. 징기즈칸은 쳐들어간 지역에서 군인을 징발하면서 그들을 앞세워 전진해 나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술자들을 예우해서 싸움의 기술이 계속 진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말 타고 활 쏘는 기술 정도였는데 전투를 하면서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기술과 무기들을 장착하게 만든 것이죠. 쉽게 말해 게임 속에서 사냥을 해서 아이템을 장착하고 레벨업을 하는 듯한 모습을 갖췄던 겁니다. 아니 이거 진짜 게임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옛날에 저는 갤럭을 하면서 상대방 미사일을 쏘아 맞추면
제 아이템을 하나 더 얻었던 기억이 나네요. 갤러그가 뭐냐고요? 저희 땐 유명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 징기즈칸은 몽골 제국을 설립할 수 있었고 유럽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고 현재에 빗대어 보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결론은 이런 재미를 알게 해주신 최태성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유, 이런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만났던 옛 별님들이 이제는 다 커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저와 지금 다시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겠지요. 자, 그런데 사연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 이제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징기즈칸은 정말 대단한 인물인 듯 하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기즈칸으로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약탈당했다는 것. 그 징기즈칸의 후예들은 우리 고려를 침략했고 그 침략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고려인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즈칸, 그 나라는 침략을 기본으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늘 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보이는 밤 야사디오 최태성이었습니다. 굿나잇.